오늘은 마음의 상처에도 그 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상처를 입죠. 몸도 상처 입을 수 있지만 마음도 상처 입을 수도 있죠. 구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상처 입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교통사고처럼 비유하자면 급작스럽게 급성으로 사고 같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처라는 점에서 육체적 상처와 마음의 상처는 다르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낫는 과정, 치유되는 과정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몸이 다치면 이제 응급처치를 하잖아요. 혈소판이 모여가지고 피를 멎게 하고, 주변이 막 부어오르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새살이 차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딱지가 붙고, 딱지가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살짝 흉터만 남는, 이런 것이 이제 몸이 상처를 치유하는 이제 과정이죠.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리죠. 요게 이제 몸의 상처가 낫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에게 가장 없는 것이 시간이잖아요. 현대인도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신체적 상처와 똑같이 응급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민감한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살이 이제 차오르고, 딱지 붙고 딱지 떨어지고 흉터만 남는 이런 과정이 이제 그 충격의 반감기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그걸 잘 안 해요. 그냥 넘어간다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그 문제는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점점 잘못하면 확장될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현대인들이 신체의 그 치료와 마음의 치료를 다르게 가져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길게 보면 더 큰 손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한참 후에 보니까 영분도 모르게 뭔가 자기가 불안증이나 우울이나 번아웃이나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받은 상처, 즉 상처의 데미지를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상처를 아예 안 받거나 씻은 듯이 낫거나, 그게 아니라 상처를 입은 채로 하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그 데미지 컨트롤의 역사다,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지 않은 새가 어디 있겠느냐, 상처받지 않은 새는 태어나지 않은 새뿐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 데미지 컨트롤의 모범생은 지구라고 봐요. 달과 비교해 보면, 다른 표면을 이제 비추어 보면 그 크리트라 그럽니까? 그 운석 충돌의 이 웅덩이들이 막 굉장히 곰보처럼 많지 않습니까? 다른 대기가 없고 이 지각 변동이 없으니까 그대로 충격받은 그대로 상처로 남아있죠. 하지만 지구에도 많은 운석이 떨어지지만 풍화작용과 지각 변동에 의해서 또 나무가 자라고 식생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 충돌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싹 사라졌다가 나중에 완전히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 지구가 갖고 있는 복원력이 엄청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운석 충돌이라고 하는 상처를 받지만 풍화시키고 그 충격을 삭감하죠. 그리고 지각 변동, 즉 삶 자체의 우선순위와 구조를 바꾸어서 스스로의 생명, 스스로의 삶을 복원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의 생명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뜻하지 않은, 느닷없는 그런 사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고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근데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옆에 사람들이 걱정하지만, 자기는 벌떡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어? 아무 일도 아니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이 의연한 행동이고 그것이 어른스러운 행동이라고 또 너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문제 없어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아니야 너 문제가 좀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나는 문제 없어, 괜찮아,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 나는 뭐 견뎌낼 수 있어, 이것보다는 사회적 책임감이 먼저야, 이렇게 아무리 자기를 단단하게 잡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의 상처 또한 신체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처럼 프로토콜에 따라서 정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실제로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하고의 사실은 시간적 괴리나 정도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나는 마음속에서 어떻게 보면 병을 그러니까 원래는 병이 아닌 거죠. 그냥 시간에 따라서 없어질 건데 그렇게 딱 한정을 해버리니까 마음속에서 오히려 해결이 되지 못하고 병이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뭔가 내가 아픈 것 같고, 특히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아픈 것 같으면 동양 문화권에서 마음이 약하다든가 의지가 약하다든가 뭐 하여튼 자기 관리를 잘 못했다든가 이게 다 이제 자기의 약점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의논도, 그 다음에 상담도, 치료도, 휴식도 하지 않고 괜찮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괜찮아, 문제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죠. 이러다가 내가 그 삶의 궤도에서 밀려나지 않을까라고, 아프면 쉬어 이렇게 되니까 집에 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체적으로 이게 어디 부서지고 뭐 이런 게 째지고 이런 거는 사람들이 다 이제 케어를 하는데, 인정을 하는데, 내가 마음이 아파, 마음을 다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헤이 그냥 저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마음을 굳게 먹으라니까, 의지가 약하네,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사람이 약점이 되어버리는 문화가 있을 수 있다.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같은 경우는 PTSD라고도 하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잖아요. 왜냐면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반응을 일으켜야 내가 생존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생존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니까, 이게 이제 겁난다든지 불안하다든지 뭐 그것만 비슷한 것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생명 반응이거든요.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사고를 겪은 후에는 그 두 가지 정도의 양상이 생깁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후유증이 남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후유증이 남고 이제 정상으로 복귀되거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도 흉터는 남는다는 거죠. 완전히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데미지 컨트롤의 기본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내 삶을 긁고 넘어지느냐, 이것만이 문제인 것이죠. 상처 있고 치료되는데 시간 걸리는 것은 다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이 바쁘고 스케줄은 꽉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내 일정이 어떻게든 내가 책임지고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이제 사회생활에서 우선 고려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리고 진짜 무슨 뼈가 부러진 게 아니면 마음의 상처 이런 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이제 동조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뭐 그냥 뭐 마음먹기 나름이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나쁜 쪽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된.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외상 이후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한 후에는 더 넓은 세계관과 심도 깊은 철학으로 삶을 더 두텁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외상 후 PTSD가 아니라 PT, 외상 후의 성장이거든요. 성장인데 그 성장을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성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더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은 꼭 필요하다.
결국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찌됐든 간에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아도 결국은 상처에는 딱지가 않고 흉터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또는 문득 플래시백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 내가 정말 힘들었던 그 장면이 이제 번쩍번쩍 이렇게 다시 이제 그 이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되게 이제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수십 년 혹은 뭐 60년, 70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상처를 입었었고 살아가면서 그런 플래시백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는 없지 않지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분 좀 씁쓸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을 망가뜨리지는 않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섬세하게 우리가 가꾸어 두어야 할 기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뭐냐면 상처를 입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상처를 입었지만 무사히 항해를 마치고 항구로 귀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환하게 되면 그 내가 입었던 상처는 영광의 훈장이 되는 것이죠. 그 훈장에는 세 가지 말이 쓰여져 있는데 그 하나가 연륜, 네가 이런 경험했구나. 두 번째가 지혜, 네가 이런 지혜를 얻었구나. 세 번째가 용기죠. 용기죠. 네가 이런 용기로 그 파도를 뚫어내고 귀환했구나. 무사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상처도 적절한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